안녕하세요. 저는 사주 타로 그 상담 일을 하고 있는 김레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만 반가운 건 아니겠죠.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좀 반가운 내용이나 좀 들어볼 만한 소식을 전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썸네일을 갖다가 이제 뭐 자연분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렇게 썼는데 죽자고 덤비지는 마시고 저게 대체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바람대로 많이 그 궁금증을 가지시고 많이 봐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하지를 못할 것 같고 뭐 말은 내가 늘 뭐 10년 넘게 상담을 해왔는데 말은 노상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으로 누가 볼지도 모르는 이런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 떠드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는데 아무튼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그냥 뭐 출산에 대해서 사주 상담업을 하는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뭐 저 말도 좀 들어볼 만하구나 이 정도의 내용 될 거니까 들어봐 주시고 저는 이제 사주 타로만 한 게 아니라 뭐 손금, 주역, 육효, 관상, 뭐 이름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그 알면 되게 좋은 정보들 알면 유용한 정보들 그리고 애매했는데 약간 정확히를 몰랐던 것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출산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대체 내가 타로를 떠들까? 사주를 떠들까? 뭐 이름을 떠들까? 이렇게 하다가 일단 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부터 한번 논해보자. 이래서 이제 제목을 땄고 자연분만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나 낳아보신 분들도 그렇고 임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엄마 뱃속에서 최대한 이제 오래오래 자기 정해진 날짜까지 다 채우고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태어나는 게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근데 상담을 10여 년 넘게 해왔고 제가 또 상담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봤고 또 그 사람들 고민거리도 들어봤고 내가 또 상담해 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주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사주를 또 보러 다니는 것처럼 자기 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자식 낳으신 분들은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배우자나 애인도 잘 만났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남들 보기에 되게 좋은 자리에 가서 진짜 편안하게 사는 거를 다 바라시는 것처럼 부모 심정이야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걸 낳는 첫 시작이 아기를 낳는 건데 사주를 볼 때요. 연, 월, 일시를 가지고 네 가지 기둥, 여덟 가지 글자라 그래가지고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근데 태기를 해서 애를 낳는 걸 보통 제왕절개라고 하는데 태기를 안 하고도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급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미리 하시려고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체 태기를 좀 많이 보시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걸 원체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태어나기 한 2, 3주 전쯤으로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날짜를 받아오라고 한대요. 며칠쯤이 가능하니 이 주 기간 안에 이제 날짜를 너 원하는 날에 잡아오려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태길이 연, 월, 일, 시를 봤을 때 날짜를 보통 잡아드려요. 날짜랑 그날 몇 시쯤에 수술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건 태어난 연, 월이 있고 그 달에 보통 잡죠. 보통 2, 3주 이상 잡는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날짜를 잡는다라는 거는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한 가지의 오행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사주 보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사주가 나무다. 내 사주가 불이다. 내 사주가 뭐 금이다. 이렇게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뭐 사주에 너 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 사주가 목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 상담할 때 자기 사주는 나무 기운을 타고 태어났어, 혹은 뭐 물 기운을 타고 태어났어, 꼭 짚어서 설명을 해드려요.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그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일단 올해 5월 달이면 지금이 경자년이고 이번 달이 신사달입니다. 그럼 경하고 신이라는 글씨는 사주 오행상 금을 나타내고 있는 오행이에요. 그럼 연에도 금이 있고 월에도 금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금을 해석할 때 내 사주가 불이라면은 그건 돈이 되는 거고요. 내 사주가 나무라면은 관성, 직장, 명예가 되는 거고요. 물기운이라면은 공부, 문서, 윗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되는 것처럼, 그 타고 태어난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그 금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 사주가 금기운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금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돼버리면 나랑 같은 글씨가 많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죠? 그게 왜? 자, 보시면 나랑 같은 글씨가 많다라는 건 좋게는 친구, 형제, 동료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사람들 많은 곳에 이제 인연을 좀 많이 닿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좋을 때 얘기고요. 그죠? 나쁘게 해석하면 나랑 같은 애가 많은 게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은 애. 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타로집을 하고 있어. 나랑 같은 애는 또 다른 타로집을 하는 애예요. 그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또 공부하는 또 다른 애가 있는 건 거고, 내가 지금 취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취업하러 오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게 되는 게 같은 글씨가 많은 사주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경우를 봐도 꼭 경쟁자가 있거나 다른 사람도 좋아할 만한 사람, 혹은 이미 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사주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돼 있는 사주랑 그렇지 않은 사주랑 비교하면 다분히 그런 친구들이 꼭 하는 소리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꼭 딴 여자가 이미 있었어요,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이런 식의 말들을 정말 많이 해요. 거기다가 이제 고전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나랑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본처 자리는 힘든 거죠. 그죠? 내가 본처를 하더라도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면 내 신랑한테 첩이 생기는 거고, 하다못해 그 운을 그냥 그대로 받잡자면 나는 본처는 힘들고 후처나 첩,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1일부터 10일까지 가정하면 열흘 상간에 그 사주 오행이 다 태어나는데, 소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보통 사주에서 나누는 10가지의 일간 특징이에요. 그럼 10일 지나면 다시 또 갑이 오기 때문에 열흘 안쪽에는 우리가 오행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소리예요. 그럼 2주, 3주 기간을 줬을 때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오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올해 이번 달에 타고 태어난 친구들은 나무면 관이 많고, 물이면 공부가 많고, 불이면 돈이 많은데, 토면 활동성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금일 필요는 없다라는 건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금이면 돈을 100을 벌면 이미 3분의 1로 쪼개지는 건 거고, 내 남자한테 딴 년이 꼬일 수가 있는 건 거고, 정말 유쾌하지 않은 사실이죠. 그죠? 공부할 때 내가 한 결과가 다 안 나온다, 뭔가 뺏기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게 같은, 나랑 같은 오행이 사주에 많을 경우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엄마들이 오시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그죠? 그 날짜에 있으면 어차피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나한테 올몫이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한 것만큼의 결과가 못 나옵니다. 돈을 벌어도 나갈 때가 이미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만, 사주에서는 나를 나타내고 있는 글씨는
하나인 게 차라리 좋은 건 거죠. 그죠? 사주 영역을 내 땅이라고 가주했을 때 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내 건데 거기에 나 같은 애가 많을 필요는 없다라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자연분만해서 낳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같은 글씨를 좀 피할 수 있는 날짜, 혹은 만약에 또 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이제 을목이라고 예쁜 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여리여리한 나무를 나타내고 있는 오행이 있어요. 근데 이 신금이란 글씨 자체는 시퍼런 칼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무인데 시퍼런 칼이 옆에 있어. 나를 자를 만한 위협을 늘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사주들은 보통 상담을 해봐도 신경쇠약 같은 경우도 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나쁜 경우도 좀 있고, 다칠 일도 더 많고, 다쳐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나의 목적은 분명히 뱃속에서 끝까지 애를 품고 있다가 하루라도 더 영양분을 주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애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내 마음이었는데, 그 날짜가 하필 그런 날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사주 보시는 분들마다 자기만의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똑같은 날짜가 줄줄이 날짜는 절대로 안 잡아 주실 거거든요. 아무리 못 잡는 분이 본다 하더라도. 그럼 적어도 그런 날짜를 피했다라는 거는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 공부할 때 너무 치열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혹은 돈을 많이 넣어서 공부를 시켜도 결과가 많이 안 나온다. 어딜 가도 사람 때문에 치이거나 뺏겨가지고 지 걸 못 찾아온다. 이 무구한 세월을 몇십 년을 살아갈 텐데 그런 판에 놓이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분만 물론 좋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솔직히 제왕절개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뭐냐, 뭐 그게 뭐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팔자대로 사는 거지. 그 팔자를 만들 수 있는 게 태길입니다. 태길이 곧 제왕절개한 날짜를 잡는 거고요.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질 게 어떤 환경인지를 정할 수 있는 게 제왕절개뿐만인 거니까, 애를 낳으실 분들이거나 혹은 주변에 낳을 예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유튜버에서 이런 상담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제 말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달해 주시고 좀 전해 주시면 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태어나고 난 다음엔 이름도 줘야 되고 뭐 사는 집도 봐야 되고 뭐 어떠한 환경이 좋다라는 거는 부수적이고 그 뒤에 얘기인 것처럼, 일단 좋은 날짜에 타고 태어난다라는 건 이미 내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진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날짜를 예를 들어서 잡아 놓고 10달 전에 내가 그거에 맞춰서 임신한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낳는 이수고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뭐 38주, 37주, 39주 이때는 뭐 수술을 해서 낳는다 하더라도 애기한테 크게 영향이 가거나 솔직히 뭐 되게 나쁘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36주에 나올 수밖에 없었었는데 저는 분명히 원하는 날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소관이고 자기 주관대로 선택하는 건데, 적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내 마음이나 남들 마음이나 다 같을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두서없이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해 드린 말은 전해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뭐 출산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타로 얘기, 사주 얘기, 그다음에 뭐 손금 이야기, 기타 등등 내가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했던 거를 조금 풀어 드리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하려는 거니까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못하는 점은 그냥 좀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보다 더 상담을 많이 하셨거나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조건 많으시겠지만
저는 뭐 그분들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그냥 좋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대단한 지식이나 뭐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력 좋으신 쌤들한테 일단 들으시기 바라고, 저는 그냥 소소한 재밌는 이야기처럼 그 몰랐던 거를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할 거고요. 열심히 해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뭐 할 말을 다 한 건지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